자, 교재 140쪽의 광역시설 봅시다.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을 광역시설이다. 결국 기반시설이 광역시설도 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군의 관할구에 걸쳐있는 시설로서 도로, 철도, 운하, 광장 같은 것, 또 둘 이상의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항만이나 공항, 자동차 정류장, 공원, 유원지 같은 것을 우리가 광역시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광역시설이다 하는 것은 기반시설, 자, 우리 기반시설 크게 7가지에 45가지 시설을 말합니다. 중에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하면은 기반시설이라 부르지 말고 광역시설로 불러라.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 첫째,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적, 2개 이상의 단일한 행정구역에 있는 걸친 시설로서 도로나 철도 이런 시설들, 또 2 이상의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뭐 공항이나 항만, 자, 이런 시설들을 자, 광역 시설이다 이 뜻인데, 자, 기반 시설이에요. 이것도 기반 시설인데 2개 이상 행정구에 걸쳤다든지 2개 이상 행정구에 공동 이용한다면 달리 기반 시설로 부르지 말고 뭘로 불러라? 광역 시설로 불러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뭐 그림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여기 A라는 시가 있고 여기에 B라는 시가 있어요. 자, A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종 도로망, 자, B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종 도로망, 자, 이런 도로는 기반시설로서 도로다 이 뜻이에요. 자, 근데 A시나 B시에 이렇게 걸친 도로가 있겠죠. 자, 이 도로는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겠죠. 대표적으로 우리 고속도로 같은 거, 국도 같은 거. 자, 이런 것은 달리 광역시설로 불러라 이 뜻이에요. 자, 여기에 A시, 여기 관할구역 안에 공항이 있습니다. A시만 쓰면은 기반시설이에요. B시도 이용할 수 있죠. 그럼 달리 뭐로 부른다? 광역시설로 부른다. 결국 기반시설이 광역시설이에요. 기반시설 중에 이같이 2개 이상 행정 걸쳐 있을 때는, 또 2개 이상 행정구에 공동 이용하는 시설일 때는 달리 광역시설로 불러라 이렇게 하는데, 왜 굳이 다르게 부를까요? 비용 부담 문제 때문입니다. 자, A시나 B시 관할구에 있는 이런 기반시설들은 A시 부담, B시 부담 하면 되죠. 그런데 이런 도로나 저런 공항 같은 경우에는 2개 이상 행정 걸쳤다든지 공동 이용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달라집니다. 자, A시나 B시가 원칙적으로 어떤 부담해야 된다? 예, 공동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비용 부담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2개 이상 행정구에 걸친 이런 기반시설이라든지 공동 이용하는 기반시설을 달리 광역시설로 부릅니다. 자, 제가 앞에 얘기했던 것 중에 가덕도에 공항이 들어간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 공항은 부산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항이지만은, 자, 거기에 들은 비용은, 자,
그 공항은 광역시설이 됩니다. 왜? 두 개 이상 행정구역이 공동이용하니까. 울산에도 이용하고 경상남도에도 이용하기 때문에 결국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가 3자 공동부담이에요. 국가에서 일부 보조해 줍니다. 설치 비용을. 자, 그래서 비용 부담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결국은 광역시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결국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기반시설이 꼭 광역시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기반시설 중에 두 개 이상 행정을 걸쳤다든지 공동 이용한다면 달리 뭐로 부른다? 광역시설로 부릅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9번에 공동구가 있죠. 자,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급 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의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 개선, 도로구조 보전, 교통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뭐라 부른다? 공동구. 그래서 우리 뭐 흔히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우리 도로 같은 데 가면은 맨홀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 맨홀 위에 반드시 여기에 딱 덮는 이 뚜껑을 보면은 자, 여기에 전기다 써놨고 상수도다 써놨고 다 써놨어요, 이게. 아셨습니까? 뭐 가스다 이렇게 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 지하에다가 이렇게 시설문을 넣어서 이런 시설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 구조물을 공동구라고 하는데 공동구는 중개대상물이다.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잘 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공법에 그 시험 요강이 뭐라 되어 있느냐? 부동산 공법 중에 중개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사심 문제를 내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켜질 때는 언제까지 지켜졌느냐? 24회까지는 이렇게 지켜졌어요. 24회는 중개업과 관련 안 된 부분은 출제 안 했습니다. 그러면 24회 이전에는 공동구 출제됐다 시험에? 안 됐어요. 저기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느냐? 25회 이후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24회와 25회는 완전히 시험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25회 이후부터는 완전히 중개업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 또 무차별적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25회 이후부터 여러분 학습 범위가 어떻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이런 공동구는 옛날 책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막 25회 이후부터 내기 시작하기 때문에 결국 공부를 해야 돼요. 이런 걸 우리가 공동구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험은 특히 부동산 공법 같은 경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은 이제 한 해 빨리 합격해야 됩니다. 뭐 몇 년 미루고 이러면은 안 돼요. 공부할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내년에 34회 시험에 무조건 합격해야 돼요. 내년은 좀 수월하다고 그랬죠. 무조건 합격하셔야 돼요. 자꾸 해가 거듭될수록 공부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자, 이걸 공동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그 밑에 10번 도시공객시설 사업은 우리 앞에서 배웠죠. 도시공객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자, 도시공객 사업은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세 가지 사업을 합쳐서 도시공객 사업 이렇게 합니다. 1, 2, 3 갈로 묶습니다. 자, 1번에 도시공객 시설 사업은 위에 있었죠. 기반시설 중에 도시공객 설치 정비 개량한 사업이고 2번에 도시개발부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이 신개발에 관한 사업이었어요.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부에 따른 정비사업, 재개발에 관한 사업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을 합쳐서 도시군 계획 사업 이렇게 합니다.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용어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엄청 헷갈립니다. 이거 다 이제 구분해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12번이나 13번 뭐 별로 볼 것도 없습니다. 자, 내려가서 국가계획 봅시다. 중앙행정기관이 거기에 밑줄 치시고 위에다 씁니다. 장관이라고 썼어요. 장관. 장관이 이 뜻이에요.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 정책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중에 자, 줄쳐야 될 곳은 수립하는 계획 중에 거기 줄치고 법 19조 1항 1호부터 9호까지 규정인 사항 갈로 한 줄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뭐라 부른다? 국가계획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봅시다. 무슨 말인지. 자, 이 국가계획은 한마디로 국토, 대한민국의 국토, 전국토랍시다. 전국토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방향 제시계획이에요. 대한민국 전국토에다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자, 그래서 정의를 내려보면은 중앙행정기관, 장관입니다, 장관. 자, 법률에 따라 수립하든지 국가 정책적 목적을 위해서 이 장관이 수립하는 계획 중에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포함이 되든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 자, 결정사항은 도시군 관리계획 종류 앞에 우리 6가지 있었죠? 그걸 말합니다. 자, 이런 기본계획 내용이나 도시군과 결정사항이 포함이 되면은 이 계획을 자, 국가계획으로 보자 이 뜻이에요. 국가계획이 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이 다 국가계획은 아닙니다. 장관이 수립하는 계획 중에 기본계획 내용이 들어간다. 도시군과 결정사항이 포함되는 내용이 들어간다. 하면 이 계획을 자, 국가계획으로 격을 상승시켜서 자,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최우선으로 시행해야 되는 계획이 된다 이 뜻이에요. 국가계획 제목 옆에다 씁니다. 최우선 시행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 계획이 최우선으로 시행이 돼요. 자,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여기에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 계획은 대한민국의 특별시든 광역시든 특시든 특별자치시든 특별자치도든 시군 지역에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이 두 가지 계획이에요. 그러면은 장관이 수립하는 계획 속에 특광, 특특도, 시군은 우리가 한마디로 전국을 말하죠. 전국. 전국에도 모든 다른 행정구역. 여기에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이 계획들에 들어간 내용이에요. 그러면 장관이 수립한 계획 중에 이 내용이나 결정사항이 들어갔다는 것은 전국의 모든 영향을 다 준다 이 뜻이야. 다 줄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런 계획은 자, 국가계획이라 부르고 이걸 자,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자 이 뜻이야. 그래서 이 국가계획이 되면은 전국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돼요. 자, 그럼 국가계획은 자, 여러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었는데 실제 국가계획을 만들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누가 이 국가계획 제도를 도입했느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도입을 했어요. 왜 이걸 도입했느냐?
자, 국가계획을 도입한 배경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었죠. 대통령으로. 자기가 내건 첫째 공약이 뭡니까? 수도 이전하자 했잖아요. 수도 이전. 수도 이전. 서울에 있는 수도를 다른 데로 옮기자. 왜 이 사람이 수도 이전하자 했을까요? 그런 이제 형식적인 이유고. 서울에는 모든 게 집중돼 있죠. 자, 그리고 이북하고 가깝다 이 말이에요. 북한하고. 실질적 이유는 우리나라의 신분 계층을 바꾸자의 뜻이에요. 서울의 기득권층들, 돈 많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돈 없애버리고, 자, 돈 없는 사람들이 돈을 가질 수 있도록 완전히 뒤바꾸려고 했어요, 사실은. 엄청난 혁명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래서 서울의 모든 기득권, 서울의 수도 기능을 갖다 다른 데로 옮기버리면 서울의 집값은 어떻다? 폭락하죠. 그걸 염두에 두고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전했습니까? 안 했죠. 이전 못했다. 결국 이전을 못하고 결국은 서울의 기득권층의 반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안 됐어요. 자, 수도를 이전하려면은 결국은 전 국민의 뭘 받아야 된다? 동의받아야 되는데 서울 경기지역에서 벌써 전체가 다 뭐합니까? 반대하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차선책으로 놓은 것이 뭐냐면 그 행정부라도 이전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행정부 이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각 부처 있죠. 자, 그래서 세종시를 개발하자고 한 거예요. 자, 세종시 개발에 관한 계획은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그때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이 수립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개발계획이라는 광역도시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자, 이게 일종의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자, 왜냐? 세종시가 오늘날 공주시 일부 지역과 영기군, 청원군, 자, 이런 세 개 행정구에 걸쳐서 세종시가 건설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정주시 복합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해서 행정부를 오늘날 세종시로 옮기겠다라고 발표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행정부가 이전된다는 것은 수도적인 기능 중에 일부가 다른 시로 간다는 뜻이죠. 자, 전국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안 크다? 크죠. 수도가 지금 행정수도가 바뀐다는 뜻이니까 결국 이 국가계획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만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했어요. 수도권에서 행정부 이전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임기가 이제 말기가 됐어요. 다음에 대통령이 이걸 바꿀 것 같습니다. 세종시 건설에 관한 이 계획을. 이걸 못 바꾸게 좀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만든 것이 무슨 제도다? 국가계획 제도예요. 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국가계획이란 임기 말 때 국가계획이란 제도를 도입을 해서 자, 장관인 건설교통부 장관이 수립한 이 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도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 그 도시의 장기발전 구상, 행정수도로서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 들어가고 도시군과 결정사항 각종 거기에 새로운 도시를 만드니까 특히 신개발에 관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 계획이 다 들어가 그래요. 그래서 이 계획이 하나의 무슨 계획이 된다? 국가계획으로 딱 이 제도를 도입해서 만들어 놨고 임기를 마쳐요. 그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됩니까?
이명박 씨. 왜 됐어요? 이명박 씨 첫째 공약이 뭡니까?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계획, 즉 이 세종 행정부 이전 계획을 없애겠다 했죠. 그래서 경기도 지역에서 몰표가 나온 거예요. 서울 경기 지역에서. 그럼 기득권층들이 전부 다 몰아줬겠죠. 그렇게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없애려고 합니다. 자,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 대표가 누구예요? 박근혜가 한나라당. 박근혜를 부르죠. 자, 행정주시 복합도시 건설 계획이 국가계획이 돼 있으니까 대통령이 함부로 없앨 수 없으니까 이 국가계획을 없애려면은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의결을. 자, 국회에 의결을 해서 이 제도를 없애도록 좀 하시오라고 하니까 박근혜가 예 했습니까? 아니요 했습니까? 아니요 했잖아. 그냥 원하는 대로 세종시 건설합시다라고 하고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해버렸어요. 그래서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어디서 몰표 나왔어? 충청 지역에서 다 몰아줬습니다. 이 정치라는 것이 결국 우리 공법에도 이 정치와 녹아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세종시 때문에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또 한 사람은 세종시를 지키는 바람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종시는 지금 잘 됐어요? 만들어졌잖아 지금. 박근혜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충청도 지역에서는 박근혜를 다 밀어준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때 당시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결 못했죠. 한나라 대표가 노 해버리니까. 그래서 오늘날 세종시가 건설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종시 내용은 우리나라의 행정 수도죠.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 크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고 부른다? 국가계획이라고 하고 최우선주로 시행한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국가계획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된 거예요. 이 공법 내용이 좀 그래요. 정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여러분이 여기에 수업을 듣다 보면은 나는 어떤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옆에 있는 분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죠.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건 저는 딱 사실만 중간에서만 이야기합니다. 이게 옳다 절다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서 들으면 됩니다. 그와 같이 이런 정책 배경하에서 도입된 제도가 국가계획 제도인데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 국가계획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시행해야 된다? 네, 최우선 시행한다는 점. 그 점을 좀 주의하시면 돼요. 자, 이제 넘어가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됩니다. 중개업을 하려면은. 이거 모르면 중개업 한다, 못 한다? 못해요. 그래서 전부 다 이 세 가지 제도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전국의 용도를 정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해서는 딱 기본적인 것만 배우고 마칠 건데, 자, 뭐부터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하면은, 이 세 가지 제도를 뭐라 부른다? 토지 용도 제도다. 자, 그래서 우리 전국토의 용도를 정합니다. 그 용도에 맞게 건축하는 제도를 토지 용도 제도라 합니다. 오늘 프린트 내드렸죠? 거기에 토지 용도 제도 앞에 있었죠? 그 밑에다 이렇게 뜻을 쓰면 돼요. 토지 용도 제도라는 것은 전국토의 용도를 정하여 용도에 맞게 건축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칠판 보시고. 자,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주택들이 있어요. 여기는 상가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산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 전국이 이리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토지에다가 용도를 정할 때, 자, 여기에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실태가 여기에는 주택이 있다, 여기는 상가가 있다, 또 이쪽으로는 뭐 논이 있다, 이렇게 돼 있겠죠. 이와 같이 그 지금 현재 그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용도를 부여시켜야 돼요. 자, 어떻게? 이 세 가지 제도를 가지고 부여를 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제도를 통해서 용도가 부여되면은 이 부여된 이 주택이 있는 여기에는 주거라고 부여되어 있겠죠. 여기는 다른 건물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주택 관련된 것만 딱 들어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전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 종류를 용도에 맞게끔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토지 용도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실태가 비슷하다 하면 크게 묶어서 지역이란 말을 붙여요. 지역. 자, 그리고 요 안에 지구라는 말을 붙이고 또 구역이란 말을 붙입니다. 그러면 지역, 지구, 구역 중에 제일 큰 게 뭐다? 지역이에요. 용도를 정한 지역이고 용도를 정한 지구고 용도를 정한 구역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제도가, 자, 첫째, 건축물의 용도,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자, 이런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자, 여기 있는 토지 이용 실태가 넓은 이 지역 전체를 하나의 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그러면은 이 지역이 지정된 이 안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의 일반적 기준을 가지고 딱 건축해 할 때 지정되는 것이 지역입니다. 지역. 그럼 지역이 지정된 이 안에서는 용도,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도 무슨 기준? 일반 기준. 이거 어디 정해놨느냐? 법령에 정해놨어요. 이 기준에 따라 건축에 딱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땅을 가지고 있다. A라는 용도 지역이 딱 내 땅에는 지정되어 있더라. 그러면은 A라는 건축물 용도 지역의 용도, 건폐율 용도, 법령 정한 기준 있죠? 일반적 기준에 따라 이 안에서는 건축해야 돼요. 자, 일반적 기준에 따라 건축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자, 일반적 기준에 따라 건축해 하니까 부족한 점도 생기고, 자, 문제점도 있더라. 자, 그러면은 이 안에서는 건축을 할 때는 일반적 용도 지역의 일반적 우리가 용도 지역이라 하는데 지역 이 세 가지 일반적 기준을 그대로 정해 보니까 부족함도 생기고 문제점도 생겨요. 자, 이걸 그대로 일반적 기준 따라 건축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족한 점도 보충해 줘야 되고 문제점도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일반 기준을 보완시킨 기준, 보완된 기준을 가지고 건축계 할 때 붙이는 말이 용도 지구란다. 용도지구. 용도지구가 붙었으면은 용도지구의 일반적 기준을 좀 더 보완시킨 기준 가지고 건축하는 거예요. 자, 이제 구역이 붙었어요.
여기에는 자 이런 용도지역의 이 세 가지 일반 기준과 용도지구의 보완된 기준을 건축계 하니까 목적 달성이 안 돼요. 그래서 특수한 목적의 달성이 필요할 때는 자 여기에는 이런 일반적 기준이나 보완된 기준과는 달리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별도 기준을 가지고 건축계 하는 제도를 용도 뭐라 부른다? 구역이라고 합니다. 용도 구역.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프린트해 보면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란 말 밑에 빈터가 있죠.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앞으로 공법 책을 읽을 때마다 지역이란 말이 붙죠. 지역이만 붙으면 무조건 이 세 가지의 무슨 기준? 일반 기준 따라 건축한다는 뜻이고, 지구라는 말이 붙죠. 그러면 보완된 기준. 구역이란 말이 붙죠. 별도 기준 가지고 건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뭐 묻느냐 여기에 잘 노는데 지역에 관해서는 이 세 가지 일반 기준 있죠. 매년 놉니다. 매년. 자, 올해 33회 시험에서는 용도 지구나 구역의 보완된 기준이나 별도 기준을 물어봤다 이 말이에요. 이 구역에 관한 별도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 세부 사항들 다 있어요. 그걸 다 물어봅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는데 이 구역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별도 기준을 정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문제를 보면 문제가 무슨 뜻인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외울 거 많은데 저는 절대로 외우지 말아야 한다. 뭘 하라? 이해를 하라. 이해하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예. 법은 우리 법이라 하죠. 그 법은 꼭 뭐다? 상식 범위 내에 있는 존재예요. 법이 특별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뭐다? 법. 그래서 법의 일반적이고 상식적이어야 국민들이 따르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자 이제 여기서 오늘 중요한 게 하나 나왔어요. 토지의 용도를 정해서 용도에 맞는 건축을 하는데 어떻게 건축물의 용도를 정하고 종류죠. 건폐율, 크기를 말합니다. 용적률, 높이를 말해요.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제도는 토지의 용도를 정하면 거기에 맞는 건축물 종류와 크기에 맞게끔 건축하는 제도를 용도 제도,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용도 지역이라는 말이 붙으면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은 무슨 기준? 일반 기준에 따라 건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법령에 가서 이걸 배워요. 일반 기준은. 지구가 붙었다면은 무슨 기준? 보완이 된 기준. 일반 기준이 보완이 된 기준으로 가지고 부족함이나 문제점 해결하면서 여기에 맞게끔 건축해 하고, 구역이란 말이 붙으면 특수목적 달성에서 무슨 기준? 별도로 만든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 건축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은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에 따라 건축하는 제도인데, 용도 지역은 일반적, 이 세 가지 일반적 기준, 용도 지구는 보완 기준, 용도 구역은 별도 기준에 따라 건축한다. 자, 그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자, 거기에 있는 용도 지역부터 하나하나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마칩니다.